네, 이제 두 번째 추론적 읽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추론적 읽기. 그래서 풀 비린내에 대하여 제 교과서 64, 6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 비린내는 이게 뭐냐면 죽은 풀벌레 냄새를 말한다. 필자는 자신의 자동차의 연겨부터 죽어있는 풀벌레들을 보고 어떤 거 조금 굉장히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무엇을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감성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 존중 상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 생태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분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동안 다른 생명을 죽어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해서 이거는 수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덕의 선생님은 보면 지금 서울과기대 교수로 계시네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시고 있고 대부분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근데 여기를 놓고 봐서도 충분히 이런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수필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갈 거는 이제 뒤에서 제품을 다 읽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소라시 쿠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차체를 뒤집어 뭘로 만들었대?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다시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다. 침대, 의자 뭔가 좀 이상해지죠?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성적 기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이게 둘 다 같은 얘기지? 지금 둘 다 누굴 말해요? 이거 다 지금 여기서는 자동차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용도는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달리는 무기였는데 그러니까 감성적 기가 되는 거지. 거듭난 모습을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복성, 뒤집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감성적 기계 달리는 무기가 이 감성적 기계로 전복되는 거잖아.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감성적 기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가치잖아. 로 볼 수 있겠죠.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참 이게 반대되는데 편리성도 있지만 불안한 거. 흔히 아마 초보인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 답답할 때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다. 이제 어떤 자동차가 주는 이런 편리에 익숙해지는 거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이 길들여져 간다라는 건 이 밀폐된 공간이 주는 이 아늑함에 길들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길들여짐. 그죠? 스웨덴 생태학자인 에밍 탱스램. 발음하기 힘드나?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첫 번째 다시 자동차라는 게 뭐라고?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이게 두 개 다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이 아늑한 자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이 자신만의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뭐가 모순된 욕망이야. 이거지.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하고, 그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머물고자 하는 거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거. 그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 생각하고 있는 이 자동차에 대한 생각, 인식을 말하겠네요. 그죠? 물 한 잔 먹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아무래도 수필인자 경험이니까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타닥타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갱인가? 같은가 했더니만 모래알갱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부딪힌 자기가 뭔가 타닥타닥 경험. 그래서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하는데 유리창은 물론 앞 범퍼에 어떤 푸르죽죽한 것, 이 풀벌레들의 잔해들이 엉켜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깨고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와이프가 할 거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뭉치는 풀벌레들을 말하는 거죠. 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근데 이거 잘 안 닦여요. 보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래서 이 물살에도 완전히 잘 안 지워져요. 이거 딱 붙어 있어. 그리고 이 풀 비린내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내가 이걸 풀게요.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 있죠. 이거 여기 이 부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한 거, 그지? 이게 이제 추론적 읽기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어. 왜 씻었어? 우리 추론해봐. 왜 씻었어? 지금 뭐 하고 있지? 앞에 쭉 보면 얘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살생을 저질렀어 라고 하니까 계속 이 손을 씻고 또 씻고 하는 거 이해됩니까?
잠깐만 선생님이 갔다 왔습니다. 잠깐 스탑을 걸어놓고, 자, 운전 중에 풀벌레를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되겠죠, 그죠?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지개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아무래도 이분은 조금 이 자연환경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생태학적인 관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더 오겠네, 그쵸? 이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라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이게 뭘 깨달은 거죠?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 이것을 자각하게 됐다. 그래서 자동차의 이 반생명성에 대한 깨달음, 자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밥 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견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는 없었나? 꼭 티베트만 있었나 보면은, 우리 신라 시대에 보면은 그 화랑도의 세속 5개를 보면 살생유택이라고 있잖아요. 살생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가려서 해야 한다 라는 어떤 생명체 존중 사상 드러난 것도 있더라라는 거, 배경 지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에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어떤 거 정리? 자동차에 대한 태도 정리. 차를 유지하되, 나는 가지고 있긴 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여기도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보면 이 자동차는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이 을 추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한 필자의 어떤 반성, 성찰과 깨달음. 그럼 이제 풀 비린내가 의미한다라는 건 좀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혹은 자연의 어떤 처참한 모습, 여기까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체를 파괴한 씻기 어려운 어떤 죄의식까지도, 그죠? 이거 두 개는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바람도 할 자격이 없다. 왜? 자기는 아까 살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써있죠. 자체가 살생 가능성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생태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그치? 내가 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살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스스로가 생태 문제에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라고 해서 이 풀벌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경험, 자아 성찰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내일 보면 선생님이 이거 보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겠어요. 경험. 책을 보면 무엇을 감상했죠? 관람했죠? 감성적 기계를 관람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해체됐지.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얘가 달리는 무기. 이거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꼭 적어 놓고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 생각을 곱씹게 되죠. 그래서 이 수필을 쓰게 된 어떤 본인의 이 첫 번째 경험이고, 아까 운전이 미숙할 때는 뭘 느낀다? 예민하게 느꼈죠. 그죠? 근데 능숙하게 되니까 익숙해지고 뭐 했어? 길들여지고 그리고 어딘가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맨 처음에 이제 미숙했을 때 편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불안하다고 그랬지. 불안. 뭔가 이동하고 운송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달리는 무기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실제적 목적이 있을 때만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자동차는 편리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밀폐돼 있는, 그래서 이동 운송도 좋고 안락하고 아늑함까지 주는 거야. 이제 능숙해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얘는 감성적 기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아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 목적이 없어도 운전을 하더라. 그래서 에민 탱수렘이 말했죠. 뭐라고? 자동차는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충족해 주는 도구다. 그래서 얘는 이 아늑한 제공 얘기했었고 감성적 얘기했었죠. 자기 영토 안에 어떻게 모순된 욕망이란 건 머물고자 하는 의지하고 영토 바깥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풀비린내 사건 나오죠. 자동차에 대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고 뭔가 살생을 한 이 살상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이 풀벌레가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필자 나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죽었죠. 그래서 이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 나는 냄새, 지울 수 없는 기억, 죄의식, 문명의 이기에 파괴되고 죽음에는 생명체, 처참한 모습, 그지? 풀비린내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죠. 그래서 글쓴이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몸서리치는 풀비린내의 기억이죠.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죄의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모든 운전자들이 이런 살상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충격적. 나는 왜 이런 거 잘 못 느꼈지? 반성해야겠네요. 자, 인간에게 이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성적 기계가 다시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태도 정리를 하죠.
어떻게 내가 자동차를 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살상행위. 이렇게 살상행위를 했는데 음주운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안 되죠. 자,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 의존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 기계에 길들여지지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항상 뭐다?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기라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20대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도 그런 기억이 있어. 내 친구도 그랬었는데 뭐 그 20대 이제 막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 따서 이제 약간 자동차를 몰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 다쳐도 문제지만 남을 다치게 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 이 자동차는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앞에서 좀 잘 막 나 운전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서 뭐 일부러 세게 달리기도 하고 선생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었다라는 거. 자, 추론적 읽기 보면 단서와 우리 기억나죠? 독자의 뭐 배경 지식. 자, 추론적 읽기 위해서는 생략된 정보는 물론 필자의 의도, 글을 쓴 나와야죠. 이게 세 개 아까 세트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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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적. 그쵸.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은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당연히 사회 문화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조선 후기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필자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 있다. 맞죠? 지시어나 접속형 이런 것들 담화 표지라고 해서 이거 직접 드러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맞죠? 필자에 대한 배경 지식은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되지 않는다. 땡. 시사평론에는 독자의 태도를 특정 방향, 그쵸? 신문기사 이걸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필자의 목적 숨겨. 맞죠? 신문도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완강왕곡 완강한 태도 맞지? 달리는 여름에 불국 사람이 더 많다. 맞죠? 그래가지고 추론적 읽기를 할 때는 사회문화적 맥락,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필자의 뭐 의도를 추론하면서 읽어야 하고 글을 읽을 때 글에 들은 어휘, 문맥을 단서로 이 표면적인 언제 나왔던 거냐? 생략된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적 읽기에 나왔지? 잠깐 멈춤해놓고 사실적 읽기 개념 한번 보세요. 이게 추론적 읽기와 사실적 읽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 놓으면 좋죠. 아니지. 이것도 여러분 다운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적어두든지 아무튼 이거 오프라인 때는 한번 쪽지심 한번 볼 겁니다. 보면 보면 완전히 뭐야? 얘가 해체되어 새로운 용도로 거듭나. 그래서 의는 예술 고유의 전복성 뒤집어 엎힌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게 했다. 달리는 무기와 감성적 기계라는 거. 그래서 어떤 모순된 욕망 이게 또 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죠. 그 영토 안에서는 머물고자 하지만 영토 밖에서는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경험과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필이죠. 감성적 기계 생각을 곱씹어보게 됐고 수많은 풀벌레 나중에 이 차에 탁탁 터지거든요. 그거 워셔액으로 이렇게 뿌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짜증만 냈지 이렇게 생명을 내가 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반성을 해야겠지. 그리고 차를 깨달으면 뭐지? 이게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그 다음 태도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뭘 낮춰? 의존도를 낮춘다. 그리고 티벳, 우리나라는 아까 살생유택 있고 티벳은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천을 들고 다녔고, 생태적 사유는 안락과 필요 때문에 다른 생명을 위해 과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없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보면 현대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다른 생명에게 미친 영향. 경수필. 생태 문제. 이게 생태학적 관점이거든. 이런 거 한번 좀 보고.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해? 아닌데 익숙해지면서 그랬던 거고. 자연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고. 풀벌레들을 발견한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그렇지. 수라시 쿠솔왕의 감성적 기계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고유의 전복성. 에민 탱슈란 자기 자신의 영토 안 머물고 빡 움직여 이것을 뭐한다? 충족해준다. 필자는 뭐 오빠차 자동차를 소유하고부터 자신이 생태적인 어떤 발언할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티베트 뭐 살생 행위.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을 나타낸다. 이거는 술탁이지. 그리고 어디로도 움직여 인간의 욕망, 모순된 욕망, 풀비린내, 모든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원죄, 생물이 사는 모형이나 상태, 이걸 생태, 객지, 적절하지 않은 거, 타협, 협의, 곱씹는 거, 종속, 딸려가는 거, 엉기는 거, 해체하다, 없애, 5번이 되겠네요. 에? 여기까지.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쵸? 쭉 보면서, 아까 중간에 애기가 울어가지고 중간에 조금 끊긴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이제 추론적 읽기